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네, 오늘 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김 대표님, 저희가 둘이 방송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죠? 네, 그렇죠. 진짜 오랜만에 방송을 합니다. 최근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오늘 둘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최근에 이슈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 부분, 다시 재지정한 부분,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재지정하면서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가 묶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간다 영상은 올려드렸는데 우리 김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결국은 토지가 묶이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 자금,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금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디로 반사이익,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지역적으로는 신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강변 라인 쪽으로 있는 광진이라든지 성동 지역이 아마 될 것 같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조금은 다르게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상품적인 이런 반사이익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용산이라는 지역은 재개발 이슈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 지역에 있는 비아파트인 빌라 시장들이 아마 불장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김 대표님 생각은 그거네요. 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용산, 강남 3구도 있고 용산도 있지만 용산이 뜰 거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재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빌라 시장, 이 시장이 뜰 거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강남권도 재개발 시장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은 전체적인 재개발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재개발 진행 중인 지역 중에 빌라 시장, 그러니까 이 빌라들이 어제 토제로 묶였는데 지금 용산의 빌라 매물들이 싹 다 걷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만큼 용산의 빌라 자체가 앞으로 거래량들, 그러니까 찾는 수요층들이 많아질 거다, 저도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용산 지역, 저는 빌라 시장, 비아파트 시장이 좀 뜰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신 대표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 그리고 강남 3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긴 했는데 아파트에 한해서만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 자체가 크게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내가 용산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고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팔아야지.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묶였고 거래 없어도 나는 그냥 버티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언젠간 다시 풀리거나 아니면은 용산 지역은 가격이 올라갈 거야, 또는 강남 지역은 가격이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아파트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호가가 안 내려가네? 그러면은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눈을 돌리게 된다면 가장 먼저 눈을 돌리게 되는 게 저는 같은 아파트인 광진구라든가 아니면은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이런 4개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재개발 구역, 특히 용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호재들이 원체 많으니까 재개발 구역도 지금 당장은 아파트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 아파트 관심이 조금은 줄어들게 된다면은 한 2, 3개월 후부터는 투자자들이 재개발 구역으로 용산이라든가 강남 3구라든가 아니면 성동구나 이런 지역들을 마찬가지겠죠. 재개발 구역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김 대표님이 얘기하는 그 의견에는 찬성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는 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김 대표님, 그러면은 용산 지역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산 지역에서도 용산 다가 재개발 구역이 아니듯이 용산에서도 재개발 구역으로 관심이 가는 지역들이 많고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들이 많은데 어떤 지역들을 제일 먼저 보면 좋을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얘기 좀 해주시죠. 용산 지역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많은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용산 지역 내에서도 우리가 가장 활발히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입니다.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이라는 것과 용산역, 서울역 지역인데요. 이 서울역과 용산역, 국제업무지구가 끼고 있는 이 라인 쪽이 아마 가장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청파동이라든지 원효로 1가부터 4가까지 있는 원효로 라인, 이 라인들이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 토지가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빌라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반사 이익으로 용산구가 아닌 한강변 라인의 마포라든지 성동이라든지 광진 쪽으로 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성동이라든지 아직 규제가 안 되어 있는 광진 지역에 신 대표님은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 이건 지금 공략을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제가 영상을 올린 것도 있지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강남 3구였습니다. 이 강남 3구 중에서도 강남의 뭐 대치동이라든가 삼성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청담이라든가, 그리고 송파에서는 잠실 지역이지 않습니까? 자, 이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너무 많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게 4년인가 5년 묶여 있었거든요. 이 4년인가 5년 동안 묶여 있다 보니까 여기를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투자하고 싶은데 못 사니까 주변 지역으로 반사 효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다시피 여기 지역을 못 들어가니까 반사 이익을 노린 데가 어디냐? 반포였거든요. 지금 반포가 60억을 찍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기 전에 뭐 55, 52억에도 물건을 팔아달라고 물건들이 나왔거든요. 그렇듯이 반사 이익은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에 아파트를 진입을 못하고 또는 투자로서 매수를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눈을 돌리는 지역이 뭐 성동구라든가 아니면은 광진구라든가 강동구라든가 아니면은 저쪽 반대쪽에 마포구라든가 이 지역의 아파트들에 눈을 돌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토제이의 반사 이익으로 우리가 한강변 라인 성동이나 광진구로 퍼져나가면서 이 지역들의 가격들이 오를 것이다. 이 지역의 거래량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청하시는 분들 얘기처럼 당장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토호제가 묶인 지금 시점에 당장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토호제 이후의 시장상을 지켜보면서 좀 움직여야 될지, 이게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지금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걸고 좀 더 볼 것인지, 이 부분을 좀 한번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 대표가 궁금해하는 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까 용산의 재개발 구역을 한 2, 3개월 후부터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수에 나설 거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 3개월 후부터 이렇게 재개발 구역에 관심을 가지고 가격이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갔을 때 사실 거예요? 아니면은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사실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사야죠. 당연하죠. 그러면은 제가 2, 3개월 이후부터는 지금 당장에 아파트에 관심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조금 적어지고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대체할 게 분명히 발생하는데, 우리 김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용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성동구라든가 광진구라든가 마포라든가 이런 지역의 재개발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재개발 구역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면은 2, 3개월 후부터 재개발 구역이 조금은 불장이지 않을까, 조금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갈 때 매수할 게 아니라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우리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발 빠르게 좀 움직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파트 시장도 한번 말씀 주시면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자,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3구, 용산구 자체가 가격이 크게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래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 거고 약간의 하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 이 지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가격을 많이 낮추면 거래가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격을 낮춰가지고는 매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다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눈을 돌리는 지역이 바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동구, 광진구, 광동구, 그 다음에 마포구, 그리고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가장 먼저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저는 이런 부분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 내에서 용산의 재개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역 내에서 아파트가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재개발 사업성도 분명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재개발 사업성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재개발의 투자 가치도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재개발들도 아마 거래량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핵심 지역을 못 들어간다면 그 핵심 지역
주변 지역이라도 들어가야지 이런 반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강남 3구, 용산구는 지금은 이제는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 됐고, 물론 재개발 시장은 묶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산 이외, 강남 3구 이외에도 상급지로서 굉장히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 바로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마포구 이 지역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역의 재개발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만큼 재개발로서 여기를 찾는 수요들이 많아질 겁니다. 자,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드리면 성수동을 예로 들어드리면은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뭐 45억에서 50억입니다. 그리고 옥수동이라든가 금호동 같은 경우에도 한 22억에서 25억 정도 가고, 왕십리 지역도 최근에 분양하고 올해 입주하는 행당 7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한 22억에서 25억 가거든요. 그만큼 강남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강남권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강남을 못 들어가면은 이런 지역이라도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동구 지역으로 수요자들이 쏠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남 3구, 용산구를 못 들어갔다고 해서 여기 지역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중에서 상급지가 될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지금이라도 공략을 하시고 들어갈 수 있으면은 들어가셔야 된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신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런 상급지, 토호제에 묶여있는 4개구가 빼고 나머지 지역인 광진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강동구라든지 마포구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재개발된 사업성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재개발 구역, 이런 지역들을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면 많은 시청자들에게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김 대표님, 그러면은 뭐 성동구가 됐든 광진구가 됐든 또는 강동구가 됐든 마포구가 됐든 여기 지역들 중에서 재개발로서 좀 눈여겨봐야 될 지역들도 좀 알려주셔야죠. 네, 그럼 크게 말씀드리면 성동구 지역에서는 금호동이라든지 왕십리지구, 왕십리역 주변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진구 지역에서는 한강변 라인 자양동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지역에서는 천호역 주변 지역이 상업시설이 가장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주변 지역, 이런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지역 같은 경우는 한강변 라인이 합정역 주변 지역이나 아니면 홍대나 신촌이 있는 중심지 주변 지역으로 한번 공략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김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재개발 구역도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재개발 구역 사업성도 그만큼 올라가고 사업성도 좋아지기 때문에요. 투자 가치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 되고 충분하게 상급 지역으로 바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김 대표가 얘기했던 뭐 성동구라든가 아니면 광진구라든가 강동구라든가 그리고 마포구, 지금 김 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은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1:1 대면 상담을 신청하시게 된다면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 또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고 한다면은 매주 목요일 1시에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매주 목요일 날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정보들, 그리고 상급 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 용산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용산에 대한 궁금한 점들 아마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용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 우리 김 대표는 용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실 겁니까? 네, 그렇죠. 용산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세미나에 참석하시게 된다면 우리 김 대표가 용산의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우리 김 대표랑 저랑 오랜만에 둘이서 방송을 하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될 거다,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많이들 내놓고 있는데 우리 김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흐름으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요. 오늘 방송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